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득하면 누가 더 좋은 건가요? 설득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이에요. 상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설득은요. 안녕하세요. 열린협상연구소 오명호입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요. 잘하는 방법보다 잘못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는 게 좋습니다. 협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협상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협상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협상하면 이겨야 한다는 생각과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협상이 뭐 하는 일인지, 협상을 왜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협상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협상을 잘하고 싶다면 협상가 마인드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협상의 방법, 즉 협상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장이 다른 상대와는 어떻게 조율하는지, 결렬이 예상될 때는 어떤 플랜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지, 협상의 기술이란 협상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협상이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정형화된 원리와 기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협상력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겠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실전 협상에서는요, 이 기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이번 협상의 목적은 무엇인지, 협상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 정보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적확한 협상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단번에 뿅 하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협상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협상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즉 협상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협상의 원리와 기술, 협상의 프로세스를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협상력은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체득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기타를 잘 치고 싶거나 축구 실력을 높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습이건 실전이건 자기가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물론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다양한 상황에 대입하고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협상력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협상하면요, 상대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승패 대결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이죠. 당연히 잘 되기 힘들겠죠. 어느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기기도 힘들지만 관계가 틀어집니다. 좋은 협상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거죠.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협상이 출발부터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협상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뭐 하는 일일까요? 협상은 합의하는 일입니다. 이해관계나 관점이 다른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를 이끄는 과정, 저희 연구소에서 정리한 협상의 정의인데요. 다시 말해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달라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둘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협상의 목적입니다. 협상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협상은 이기고 지는 승패 대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 갈등 해결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요, 협상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협상은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일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은 뭐하는 일일까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설득의 사전적 정의인데요. 쉽게 말해 말로서 상대 생각을 내 생각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득하면 누가 더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득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설득은 자기가 더 좋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누구 생각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상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오죽하면 설득이 어떤 동사와 연결됩니까? 설득은요, 당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죠. 당하다는 사전에 찾아보면요, 해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당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설득하려는 심리는 내 입장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즉 말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하는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방해가 된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득은 언제 될까요? 첫째, 상대가 몰라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상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둘째, 상대가 내 말에 넘어오려면 상대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똑똑한 사람이면 내 말에 넘어오길 기대하기가 힘들죠. 문제는 실제로 어떤 협상 상황이든 상대가 모르거나 나보다 못한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상대가 몰라서 나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더구나 상대는 나보다 못하지 않아요. 모르거나 나보다 못하다는 건 나의 희망입니다. 기대죠. 착각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과 설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상과 설득을 구분하지 못하면 협상을 결코 잘하기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합의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들 테니까요. 정리하면 우리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능력, 즉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략적 사고, 수학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같은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협상력은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력입니다. 첫 번째, 협상은 필요한 사람이 더 내야 합니다. 급한 쪽이 양보해야 하는 건 협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입니다. 협상을 깨어도 괜찮은 쪽이 유리하고 협상이 깨지면 안 되는 쪽이 불리합니다. 협상이 깨어져도 괜찮으려면 상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협상용어로 베트나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대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대안을 여럿 만들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야겠죠. 다시 말해 협상의 기술 이전에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나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나의 협상 목표를 그에 맞게 낮추어서 수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의 원리는요. 협상은 합의하는 일입니다. 합의의 본질은 둘 다 좋아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내가 안 할 테고요. 나만 이득이면 상대가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협상의 원리라고 함은 둘 다 괜찮은 새로운 안을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암묵적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협상이 깨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둘 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 상대가 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나만 좋은 제안 혹은 내가 더 좋은 제안은 상대가 거부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내 제안이 상대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상대가 내 제안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라면 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말은 참 쉬운데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거죠. 협상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는 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상 연구자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상의 기술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요, 숫자를 다루는 문제에 관한 협상입니다. 가격 협상, 비용 협상과 같이 돈과 관련된 협상이 대표적이죠.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 협상,
수수료율 협상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협상의 특징은 승패 대결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손익이 직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협상의 메인 아젠다인 경우가 많아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때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거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 심리를 자극해 갈등을 더 부추기게 됩니다. 이러한 협상은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값을 정하고 목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한 뒤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에임 하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턱대고 높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 협상은 협상 전에 3가지 숫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목표값입니다. 목표값은 정보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제한값입니다. 제한값은 객관적인 근거를 얼마나 확보해서 내 제한값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셋째, 결렬값입니다. 결렬값은 양보의 한계선인 마지노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수치를 다루는 협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와의 합의 가능 영역을 도출해내는 것이 주요 협상의 프로세스죠. 사실 숫자를 다루는 협상은요, 상대와의 협상이라기보다는 자신과의 협상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게 곧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텐데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도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어떤 안건을 두고 서로 충돌할 때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은 바로 드러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숨어있는 니즈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의 고전이라고 불리죠. 하버드 협상문제연구소가 Getting to Yes라는 책에서 제시한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포지션과 인터레스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포지션은 양측이 충돌하는 표면적 요구사항을 말하고요. 인터레스트는 숨어있는 니즈, 진짜로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장 차이가 크다라고 말할 때는 포지션이 다르다는 의미인 거죠. 문제는 숨어있는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독심술이라도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품 구매 공급 계약에서 구매자가 납기 단축을 요청합니다. 공급자는 비용 증가 때문에 납기 단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양측은 납기 단축이라는 포지션으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운 대로 구매자의 인터레스트를 알아보죠. 인터레스트를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이유를 떠올려 볼 수 있죠. 고객사로부터 독촉을 받았는가?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겨서 안정적 재고 관리를 위해서 등등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요,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납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상대에게서 나오는 답이 바로 진짜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럼 솔루션을 찾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죠. 사실 포지션과 인터레스트는 개념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해서 풀어보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안 되는 걸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또는 경청만 이야기합니다. 듣고만 있는다고 잘 풀리나요? 단순히 경청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대답이 인터레스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협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요구사항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인터레스트를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추측해보고 둘째, 질문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협상을 잘하려면, 협상력을 키우려면 어떤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업 협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